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1심대 판결이 죄에 비해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최근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뺑소니를 내고 미도치를 했고 거기에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서 결국 구속을 당했잖아요. 차라리 당당하게 인정을 하고 여러 준비를 해서 선처를 구하는 게 좋았을 것을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 사실상 연예계로의 복귀가 제가 볼 땐 아주 많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김호중 씨 사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 어디든 죄질을 너무나도 안 좋게 보고 있고, 작년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더 강해져서 구속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벌의 양을 결정하는 양형을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주운전 양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이 길지 않으니 꼭 끝까지 잘 보셔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그 두 개를 우선 기본적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정작 쓰시면서 왜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글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단 반성문과 탄원서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자면, 반성문은 말 그대로 잘못한 사람인 내가 이만큼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작성하는 것이고, 탄원서는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과 지인이, 제3자가 나를 위해, 피고인을 위해 써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처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능한 가볍게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읽는 사람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감정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무조건 본인은 반성문을 작성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재판에 가도 반성문, 탄원서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 외의 것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양형에서 반성문과 탄원서가 빠져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반성문, 탄원서는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 그것이 빠져있으면 당연히 판사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몇 장을 써야 할지, 몇 번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반성문과 탄원서는 경찰에 처음 출석할 때 제출을 하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구구절절하게 쓰는 게 아니고 A4용지 기준으로 2장, 3장이 적절하고 가장 기초적인 양형 자료이기 때문에 솔직히 누구나 다 가져오는 거라서 양보다는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성문 작성하실 때 정말로 신중하게, 글자도 예쁘게, 진솔하게, 진실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 번만 작성하고 끝나면 그 진정성이 조금 없어 보이겠죠. 따라서 최대한 진정성이 잘 드러나도록 여러 번 제출하는 게 좋고, 정성이 잘 드러나게 꼭 컴퓨터로 작성하지 말고 자필로 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성문은 신혁범 변호사님이, 탄원서는 제가 작성한 방법을 빠르게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문은 경찰과 검찰, 법원에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처음에는 어떤 사건인지 사건 번호를 적어야 됩니다. 물론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 번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면 음주운전 사건 명칭을 적으시면 되고, 검찰에서는 형제, 메토,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는 법원 사건 번호죠. 2024년 고단 뭐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는 건데, 어차피 피의자, 피고인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면 안 적으셔도 돼요. 이제 위 부분을 썼다면 인사말을 써야죠. 존경하는 공통이고요. 경찰 단계면 수사관님, 검찰 단계는 검사님, 법원 단계일 때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판사라고 쓰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직업이기 때문에 재판장님이라 쓰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이번 음주 사건으로 인해 여기서도 또 단계에 맞게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재판을 앞두고 쓰는 거라면 저는 이번 음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유재 누구누구입니다. 이어서 꽤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를 잘못 쓰면 앞부분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소개를 썼다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써야겠죠. 만약 초범이라면 반드시 초범이라는 점도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다면 또는 교통사고가 났다면 합의를 꼭 하시고 합의를 한 내용을 반드시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판사님이 보시냐? 이거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반성문을 잘 쓰면 저희 변호의 의견서에 무조건 cap처를 해서 넣습니다. 이런 내용을 썼다고. 그리고 재판장님이 반성문을 본다고 저희한테도 많이 말씀하셨고, 판결문에도 반성문 그 안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판결 주문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내 반성문 볼까 하시지만 봅니다. 왜냐면 음주운전은 특히 기록이 얇아요. 경찰 사고보고서, 수사보고서, 피신조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합니다. 기록을 떼면. 그 안에 반성문이 이 정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볼 기록이 많지 않아요. 따라서 반성문의 중요성이 다른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이유를 적을 때는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몇천 미터 안 되는 거리였다. 대리를 부르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하염없이 오지 않아서 그랬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겠죠. 이어서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반성문을 매일 쓴다. 그리고 금주를 하기 위해 치료를 받거나 어떠한 노력을 받고 있나를 자세하게 쓰시면 됩니다. 반성문에 효력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반성문을 잘 쓰시면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하게 추가할 것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반성을 하는데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도 써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단순히 한 줄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서 어떤 금주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금주 일기도 쓸 것이고, 술자리를 어떻게 회피할 것이고, 운전을 하지 않게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이야기는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주면 좋아요. 내가 사실 이런 병이 있다, 아니면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다, 회사에서 위치 등으로 인해 아무쪼록 혼처를 요청드린다, 이런 내용들을 다 작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실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자녀가 많아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경우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재를 하면 재판장님도 사람인지라 좀 많이 반영해서 배려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판결 받았던 사안에서도 부모님이 많이 아픈 사건이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성문에 쓰고 강조를 했더니 불구속 상태로 2심을 받게 재량껏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정말 잘못은 했지만 현 상황에서 반드시 이런 양형이 감수해달라 하는 부분을 진실성 있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탄원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반성문과는 다른 부분은 피의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피의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원서는 몇 번 작성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더 중요한 거는 요즘에 음주 사건은 정말 엄벌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맨즈라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꽤 많이 음주운전에 대해 다룬 것 같은데요.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매번 처벌이 세지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도 뉴스 같은 걸 보고 몸소 체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을 처벌되거나 사고가 발생되면 정말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단계 가서 검찰 구형 받고 어떻게 할지를 대처하겠다고 하면 솔직히 늦은 겁니다. 검찰의 구형을 받았다는 거는 이미 재판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응을 하시려면 경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써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로맨지처럼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맨지 신혁범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